안녕하십니까. 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문제 됩니다. 네, 변압기 병렬운전에서 필요한 조건은 이라고 했어요. 변압기 병렬운전이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세 가지 병렬운전 조건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되는데, 직류발전기나 이제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출제된 비율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설정이 되죠. 실제로는 이제 뭐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변압기 병렬운전은 사실상 시키지 않죠. 이론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만 간략하게 좀 설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변압기 병렬운전에서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극성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권습이 같아야 되고요. 그럼 권습이 같게 되면은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게 되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의 크기 같아야 되고, 그 다음 퍼센트 저항 강화 및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B가 같아야 된다. 이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R값, X값의 B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설정이 되면은 단상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상회전 방향이라든지 또는 각변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도 하죠? 이걸 위상차라고도 하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이 들어가면서 극성이 빠지면, 즉 3상에서는 극성이 고려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고려되면 3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같아야 된다, 맞춰줘야 될 조건들인데 달라도 되는 게 있죠. 용량이라든지요, 출력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부하전류,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 뭐 이런 형태는 이제 달라도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나 퍼센트 저항 강화 및 리액턴스의 어떤 세부 조건에 이제 얘가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같으면 좋겠지만 달라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9번에서 지금 표현해야 될 것이 변압기 병렬운전에서 필요한 조건. 그럼 이건 단상인지 삼상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단상 삼상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거고, 극성을 고려해서 접속해야 된다. A가 들어간다면 단상 변압기가 되겠죠. 권습이 같아야 된다. 상등한다. 그죠? 1차, 2차 전격전압이 같아야 되고, 용량이 꼭 같아야 되는데 용량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C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되고 권선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된다. 네, 그걸 이제 퍼센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병렬운전에서 표현되는 그 조건들을 이제 나열했을 때 A, B, D, E 단상 변압기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다. 용량, 출력, 부하전류는 같으면 좋겠지만 달라도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변압기 병렬운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가 않는 형태고요. 이론상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그 어떤 설비 쪽에서도 변압기 병렬운전은 아주 이제 중요한 부하 설비가 설정됐을 때 운용하는 패턴이 되겠고, 추가적인 내용은 전력공학에서 또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0번이 됩니다. 변압기 병렬운전에 있어서 각 변압기가 그 용량에 비례해서 전류를 분담하고 변압기 상호 간에는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은, 변압기 병렬운전을 시킬 때 당연히 덩치가 큰 애는 일을 좀 더하면 되는 거죠. 덩치가 작은 애는 상대적으로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용량이 작은 것보다 가격도 비쌀 거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니까 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병렬운전 조건이 매칭이 안 되면요, 순환전류가 흘러요. 변압기 사이에서. 그 순환전류로 인해서 불필요한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변압기가 과열로 인해 터져버리거나, 그렇죠? 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병렬운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죠? 권습이 같아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각 변압계 1차, 2차 정력 전압 및 극성이 같아야 된다. 즉 극성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2차 정력 전압도 같아야 되고 퍼센트 저항 강화 및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각 변압기 용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죠. 삼상식은 삼상 변압기를 말하는 거죠. 상회전 방향 및 유상 변이가 같을 거. 유상 변이는 위상차 또는 위상각을 말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용량에 반비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두 변압기가 설정이 됐을 때 각각에 나타나는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의 비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뒤쪽 문제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얘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번 문제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121번 문제. 단상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의 이제 의미는 요거예요. 변압기 한 대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입력이 있을 것이고 나가는 출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부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요 변압기 한 대 가지고 이 부하를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이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하 측에 전류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전류가 갈 거고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부하 측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나오는 전류와 자 위에 걸 이제 A라고 하죠. A가 좋겠네요. 그렇죠? 아래 걸 B라고 하게 되면 결국 IA 플러스 IB가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죠. 당연히 둘 중에 덩치가 큰 놈이 전류를 더 많이 내보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용량에 비례하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용량 얘기는 이제 배제시키고 여기에도 오음값이 있을 거고 여기도 오음값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음값이 크면 당연히 전류는 적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오음값을 얘기하는 게 누설 임피던스죠. 그럼 누설 임피던스에는 반비례 개념이 되겠네요. 따라서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 즉 임피던스엔 역비례, 즉 반비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21번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2번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덩치 큰 애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오음값이 큰 게 전류는 더 적게 나오게 된다. 그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1번도 얘기가 됐고요. 자, 1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각각 0.03 플러스 J 0.02옴, 0.02 플러스 J 0.03옴인 단상 변압기 두 대를 병렬로 운전시킬 때 분담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변압기 한 대 있고 아래 변압기 한 대 있을 것이다. 그림 간단하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부하 측에 전기 에너지 공급하는데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1차 층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위에 있는 게 0.03 플러스 J 0.02가 되고 아래는 0.02 플러스 J 0.03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표현된 게 J가 안 붙어 있는 0.03이나 0.02는 R값이고요. J가 붙어 있는 0.02, 0.03은 리액턴스 X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R값과 X값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둘 다 Z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표기되면은 벡터 개념이죠.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스칼라 개념으로 표현을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곱에 합의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 개념을 이제 뭐 있을 것이다라고 놓고 이제 즉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위에 있는 것을 이제 A라고 잡으면 그 A는 0.03에 0.02니까요. 대략적으로 이게 될 것이다. 아래에 있는 애는 0.02 플러스 J 0.03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얘기하게 되면 일단은 길이가 어떻죠? 여기 화살표, 벡터 길이가 같은 거죠. 벡터 길이가 같으니까 위쪽 임피던스, 아래쪽 임피던스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으니까 만약에 이쪽에 나오는 전류값이 100A면 이쪽에서 50 나오고 이쪽에서 50 나오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둘이 같으니까요. 만약에 둘의 크기가 다르면 작은 쪽에 더 많이 나오고 큰 쪽은 더 적게 나올 것이죠. 따라서 분담 전류는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아요. 위상이 다르다. 크기는 같고 위상이 다르다.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 내부에 설정된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에 따라서 나오는 전류가 달라지는 거죠. 즉 위에서 나오는 변압기의 전류 개념은 어떻게 해요? 요 벡터에 따라서 전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는 전류는 기준값 세시 방향보다 세타만큼 느리게 될 거고, 아래에서 나오는 전류의 위상은 기준값 세시 방향보다 세타 플라이만큼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은 다르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면 두 변압기 사이에 순환 전류도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순환 전류 개념은 추후에 실기시험 쪽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서 변압기 임피던스가 다르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122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3번 문제로 갑니다. 삼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불가능한 조합. 우리가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같아야 되죠? 상회전 방향하고 위상차가 같아야 됩니다. 또는 각변이라고도 하죠. 그때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에요. 위상차. 예를 들어서 1차 측이 Y 결선이었어요. 그러면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은 2차 측만 표현하면 어떤 형태로 될 거냐? 만약에 이제 YY 결선으로 운전을 하다가 부하 측에 에너지 공급하다가 부하가 증가하다 보니까 얘네 가지고 안 되더라. 그래서 변압기 한 대를 더 갖다 붙이는 거죠. Y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들어올 때 1차 측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결선상 어떻게 형태가 될 거냐? 이렇게 접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형태의 에너지가, 자, 이거 들어온 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또 들어온 게 이렇게 또 올 거니까 이렇게 와서 넘어오고 다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 2차 위아래 값이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Y로 잡아서 에너지 공급을 했는데, 에너지 공급 받아서 용량 부족에서 Y 델타가 돼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결선은 되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결선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전압이 걸려 있고 그다음 전류가 흘러서 들어온다. 그럼 이쪽 나타나서 넘어오고 또 전류 나가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전압이 이쪽으로도 나타납니다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상전압 형태가 델타 결선 상관전압과 동일해요. 그러면 위쪽은 상관전압이 상전압에 비해 루트 3배 큰데 아래쪽은 같음으로 전압차가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한쪽이 과열이 나타납니다. 왜? 순환전류. 전위가 높은 쪽에 전위가 낮은 쪽으로 전류 흘러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위쪽은 위상차가 안 나타나는데 아래쪽은 나타나게 된다. 또는 반대로 아래쪽은 나타나는데 위쪽은 안 나타나게 된다. 그럴 때는 병렬 운전을 시키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위쪽이 나타나는데 아래쪽도 나타난다. 이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떤 형태로 외우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지시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
또 내용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변압기가 Y 결선이라면 이거와 이제 병렬 운전 시켜주는 아래쪽 변압기가 Y 델타 결선이라든지, 위쪽 변압기가 델타 결선인데 아래쪽 변압기가 Y 델타 결선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긴 위상차가 안 나는데 위상차가 여긴 생기고, 여긴 위상차가 안 나는데 위상차가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순환 전류로 인해서 변압기를 운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해요? 홀수로 외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Y 델타와 델타 Y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위상차 발생하고 위상차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Y 2개, 델타 2개, 짝수죠. 짝수일 땐 운전이 가능하고 홀수일 땐 운전이 불가능하다. 왜? 30대 위상차가 발생해서 불필요한 순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 아주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3번 문제. 삼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홀수, 개수를 쟀을 때 홀수로 나타난 건 운전이 불가능하다. 한 번만 더 챙겨볼까요? 보기 1번은 4개니까 짝수죠? 보기 2번은 Y 2개, 델타 2개 짝수죠? 보기 4번 델타 2개, Y 2개 짝수죠? 보기 3번만 델타 3개, Y 하나 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홀수는 병렬 운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23번 문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Y델타 결선의 삼상 변압기군 A와 델타 Y 결선의 삼상 변압기군 B를 병렬로 사용할 때 A군 변압기의 건수비가 30이라면 B군의 변압기 건수비는, 글쎄요, 1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뭐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제 나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싶으신 분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이걸로 문제에서 그냥 풀이법을 그냥 찾으세요. 어거지가 있는데 숫자 문제에 3 있죠? 그 다음 여기 30 있죠? 둘 곱하면 얼마? 90.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 하나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환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Y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먼저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이제 병렬 운전을 시키는데 델타 Y 결선이죠. 그때 이제 위의 변압기를 A군 변압기라고 한 거고, 아래쪽 변압기를 이제 B군 변압기라고 한 거예요. 그때 A군 변압기의 건수비가 30대 1이에요. B군 변압기 건수비는 얼마가 되어야만 할 것이냐. 지금 그러면 한쪽 변압기를 우리가 기준 잡아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Y델타 결선 복잡하지 않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A군 변압기의 2차 측 전압을 200V로 100V로 한번 가정해 보죠. 100V로.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델타 결선의 성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상전압도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기 상전압도 100V가 될 것이고요. 30대 1이니까 1차 측으로 넘겨준다면, 여기 1차 측 넘어간다면 30배가 되니까 1차 측 전압은 3000V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Y결선이니까 1차 측 성간 전압은 얼마가 되면 되죠? 3000 루트 3V가 되면 되는 거죠. 예를 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운전이 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B군 변압기를 병렬 접속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물리고, 이걸 이렇게 물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위에 변압기 그 운영했을 때, A군 변압기 운영했을 때 3000 루트 3V, 그 다음에 2차 측은 100V,
그럼 이렇게 좀 설정이 됐을 때, 된 상태인데, 그렇게 되려면 들어올 때 이만큼 들어오고 나갈 때 이만큼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는 권수비가 얼마여야 될 것이냐?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래쪽 변압기에 여기 전압이 만약에 2원이고 여기 전압이 만약에 2,2가 된다면 2원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성간전압이 3000 루트 3볼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가 3000 루트 3볼트니까 이렇게 3000 루트 3볼트가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3000 루트 3볼트란 얘기죠. 그럼 델타 결선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2원은 3000 루트 3볼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측 요전압을 찾아야 돼. 요전압은 여기 100볼트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여기가 100볼트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100볼트란 얘기예요. 여기가 100볼트란 얘기는 여기가 100볼트죠. 성간전압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전압이죠. 그러면 여기가 100볼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상전압에서 성간전압 넘어갈 때 루트 3배가 될 거니까 루트 3배만큼 커져야 될 거니까 여기 전압은 얼마가 돼야? 그죠? 100볼트를 루트 3으로 나눠준 값이 돼야 요 전압이 루트 3분의 100볼트가 돼야 Y결선 성간전압이 여기 지금 100볼트로 넘어갈 거니까 루트 3배가 돼서 약분하면 100볼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000의 루트 3을 얘로 나누어야 되니까 100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뒤집어지면.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은 30이 되겠고요. 얘랑 얘랑 곱해주면 3이 되니까 권수비는 얼마예요? 90이 될 것이다. 따라 정답은 90.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냥 문제만 가지고서 그냥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 변화를 주기 위해 숫자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 3상 나오고 30 나오면 그냥 둘 곱해서 얼마? 90.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 나름 여러분이 한번 결정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썩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좀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4번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5번 문제가 됩니다. 자, 1차, 2차 전격전압이 같은 두 대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용량 및 임피던스 강화가 A 변압기는 5kV 용량의 3%고 B 변압기는 20kV 용량의 2%일 때 이것을 병행운전하는 경우 부하를 분담하는 B는 부하를 분담하는 B를 설정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A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 B 변압기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병렬로 접속을 시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위에 변압기가 5kVA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고 아래 변압기는 20kVA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2%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을 때 1차층은 지금 생략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도 이쪽으로 공급할 거고 얘도 이쪽으로 공급을 할 텐데 당연히 용량이 차이가 나니까 네, 얘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도 얘가 더 작으니까 이쪽에 전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전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하의 크기를 P0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거냐 하면 지금 결국에 이쪽에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얼마나 가고 이쪽으로 얼마 갈 것이냐. 그러니까 옴값에 따라 반비례 개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5A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3ohm이고 여기가 2ohm이 되면
위로는 몇 암페어 가고 2암페어 가고 아래로는 3암페어가 가죠. 다시 만나서 5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만약에 이제 2암페어를 찾자라고 하게 되면 2암페어라는 것은 계산값상 2 플러스 3분의 위쪽에 흘러간 전류니까 반대쪽 저항이죠. 전체 전류.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저항의 비인데 그 저항 대신에 변압기 용량이 들어간다. 그러면 용량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죠. 용량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비율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개념까지만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M이라고 쓰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량비라고 합니다. 용량비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었을 때 일종의 하나의 약속으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네,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즉 B 변압기 분의 앞 변압기. 이렇게 설정하시면 좀 수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B 변압기가 20kVA고 A 변압기가 5kVA니까 용량비는 얼마가 될 것이냐? 0.25가 되겠죠. 그 용량비만큼 이제 전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 용량이 P0다라고 했을 때 A 변압기가 분담하는 형태, 부하가 P0라고 했을 때 B 변압기가 분담하는 형태. 그죠? 그래서 결국 얘랑 합은 얼마예요?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값이었으면은 이제 두 저항이 합분의 반대쪽 저항 뭐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설정이 됐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A 자리가 좀 좁네요. 플러스 퍼센트 임피던스 B 분의 A쪽 용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류 분배 법칙 적용을 시키게 되면 반대쪽 값을 설정하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PB는 퍼센트 임피던스 A 플러스 퍼센트 임피던스 B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용량비라고 하는 것이 즉 0.25가 지금 용량비가 된 거죠. 그럼 그 용량비 개념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어디다 넣어주면 될 것이냐? 그냥 B 자리에 잡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개념 잡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용량비를 퍼센트 임피던스 B 쪽에 붙여준다. 그럼 여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B 쪽에 여기도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이제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숫자를 넣어본다라고 했을 때 용량비가 0.25니까 자 위에는 위아래 좀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색깔을 좀 집어 넣어주면 여기에 0.25 퍼센트 임피던스 B가 지금 2%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들어갈 거고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A가 지금 3%죠. 그리고 이제 용량비가 지금 0.25 그다음 퍼센트 임피던스 B가 2%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용량은 지금 얼마인지는 안 나왔어요. P5로 설정하시면 되고 아래쪽은요. 퍼센트 임피던스 A가 지금 얼마냐 하면 3%고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A 3%고 용량비가 0.25고 퍼센트 임피던스 B는 2%가 됩니다. 곱하기 부하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봤더니 3.5분의 0.5 아래 값을 계산하게 되면 3.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 값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0.5와 3에 대한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 분담비는 위에 것에 비해서 아래 게 몇 배? 6배. 1대 6의 비율로 부하를 분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표현하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용량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다 왜 붙이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계산 수식이 좀 길게 들어가야 됩니다. 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용량비 설정하고, 용량비는 뒤에 거분의 앞에 거. 그렇게 여러분 잡아주시고, 용량비 개념 어디다가만 뒤에 거에 나타난 퍼센트 임피던스에만 곱한다. 그렇게 외워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추후에 실기 쪽에서는 유도 과정이 좀 살짝 필요하니까 그때 여러분들께 정리를 그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 필기시험 때는 용량비는 퍼센트 임피던스 B에다 붙인다. 그렇게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 정도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용량비식 자체가 B분의 A죠. 그때 A는 용량비에다 B를 곱한 형태. 그래서 B에다 용량비를 곱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내용상 그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125번은 이 정도까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문제가 좀 까다롭죠. 그랬을 때 이제 126번 문제 같은 경우 풀이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적 패턴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설정하는 것은 추후에 실기 쪽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두 대의 전격이 같은 1000kVA 단상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 8%와 9%다.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임피던스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죠. 결국 8%고 하나는 9%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병렬로 하면 몇 kVA의 부하를 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변압기 한 대가 있을 것이고, 여기 변압기 한 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접속을 시켜가지고 부하의 에너지 공급한다. A 변압기, B 변압기. 이때 이거 1000짜리, 이거 1000짜리면 2000까지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할 때예요. 임피던스 전압이 같을 때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같을 때. 근데 좀 다르기 때문에 2000을 걸면 안 되죠. 2000을 걸게 되면 능력이 좀 떨어지는 놈이, 능력이 좋은 놈은 괜찮아, 능력이 떨어지는 놈이 과열이나 과부하 개념으로 잘못하면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려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앞서서 설정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A 변압기의 분담, B 변압기의 분담이 있었어요. 그럼 그 분담을 설정을 하려면 일단 또 모두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죠. 용량비를 설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럼 용량비를 앞쪽에 쓰겠습니다. 용량비는 PB분의 PA라 설정을 하고, 이건 지금 얼마예요? 1000분의 1000이 되니까 용량비는 얼마?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용량비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이 부하의 크기를 P5라고 했을 때 A 변압기가 분담하는 건 얼마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A 플러스 용량비는 이제 그 B에다 붙이기로 했죠. M 값의 퍼센트 임피던스 B 분의 M 퍼센트 임피던스 B 들어오면 되죠. 그럼 이제 아래쪽은 분모는 똑같아요. 퍼센트 임피던스 A 플러스 M 퍼센트 임피던스 B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A. 그리고 이제 부하 용량이 설정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해주면 A 변압기와 B 변압기가 분담하는 분담 용량 또는 분담비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 분담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A 변압기를 가지고 부하를 얼마까지 걸 수 있겠느냐, B 변압기에 가지고 부하를 얼마까지 걸 수 있겠느냐,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다시 한번 써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P5라고 하는 부하 용량이 있습니다. 그 P5라고 하는 부하 용량이 얼마까지 될 것이냐. 그러려면은 이거 넘기면요. M% 임피던스 B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A 플러스 M% 임피던스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겼으니까요. PA의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래쪽은요. 부하 크기는 넘기면 퍼센트 임피던스 A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A 플러스 M% 임피던스 B의 비변압기 용량. 그러니까 지금 식을 이렇게 지금 설정한 이유가 앞식은 우리가 얘기가 됐죠. 부하가 P5라고 했을 때 각 변압기가 얼마만큼씩 분담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 식을 바꿨으면은 이건 분담 용량인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게 요 PA랑 PB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 이렇게 좀 바꿔서 기재하시면 좀 수월해요. 여긴 스몰 a, 여긴 스몰 b로. 스몰 a, 스몰 b는 뭐가 되는 거죠? P5 부하 용량은 PA 플러스 PB, 스몰 b. 그러니까 부하 용량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결정된 부하 용량 중 얼마는 A 변압기가, 얼마는 B 변압기가 가져간다는 소리고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부하 용량은 A, B 두 변압기가 병렬로 접속이 되었을 때 A 변압기 기준으로 부하는 얼마만큼 걸 수 있을 것이고 B 변압기 기준으로 부하는 얼마만큼 걸 수 있을 것이냐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A, 여기서 PB는 각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고 P의 스몰 a, P의 스몰 b는 뭐가 되는 거죠? 부하를 분담하는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변압기 기준으로 부하를 얼마만큼 걸 수 있을 것이냐. 용량 B는 1이었고 퍼센트 임피던스 B가 뒤에 있는 거니까 9, 퍼센트 임피던스 A는 앞에 있는 거니까 8, 그 다음에 1 곱하기 9 곱하기 1000. 자, 퍼센트 임피던스 A가 앞에 있는 거죠. 8. 8 플러스 1 곱하기 9 곱하기 1000.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자, 요거 계산값은 위에 쓸게요. 그 계산값이 1889. 그 다음 아래 계산값이 2125.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가 1000짜리고 얘가 1000짜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하 크기를 설정하면 2000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1000이니까 2000이 되는 것은 다른 세부 항목이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근데 지금 위에 게 지금 8%가 되고 아래 게 지금 9%가 되죠. 그럼 당연히 어느 쪽에서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위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아래쪽은 상대 전류가 적게 흘러야 되는 것이고요. 요거 차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지금 보다시피 A 변압기 쪽에서 계산을 하니까 1889, B 변압기 쪽에서 계산하니까 2125.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어떤 걸요? 지금 2125와 1889 둘 중에 어떤 값을 적은 값으로 기준을 잡아서 또는 적은 값을 부하로 선정을 해서 운전을 시켜줘야 두 변압기가 모두 다 무리 없이 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 2125로 운전을 시키게 되면은 두 변압기 중에서 능력치가 떨어지는 애가 과열로 잘못하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889 계산값의 작은 것으로
설정해서 운전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계산 풀이법은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필기시험 볼 때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실기시험 볼 때는 이렇게 설정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써요. 그래서 실기 쪽에서는 약식 표현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 1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풀이는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굳이 변압기 병렬운전 문제까지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변압기 병렬운전 문제 풀이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나오면 풀면 되는데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은 과감하게 빼버리셔도 된다. 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이다. 나는 뭐 공기업 시험 보는데 이거 문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 문제 공기업 시험 문제 쪽에 나오기 어렵죠.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사실상 변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과감하게 넘기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26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1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상 전로에서 2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결선 중 틀린 것은 3상에서 2상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또는 전기 에너지는 원래 단상입니다. 근데 단상을 쓰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었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단상으로는 또 어느 의미의 값이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쌀포대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단상 뭐 전동기든 변압기를 이용하든 쌀포대 100kg짜리를 들어 올려요. 그럼 몇 대 있어야 돼? 3대가 있어야 되죠. 그럼 3대를 사가지고 100kg까지만 들어 올리는데 쌀포대에 쌀 담다 보니까 300kg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300kg짜리를 들어 올리려면 그 3대의 전동기든 또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제 같이 이제 맞춰가지고 들어 올려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3상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단상보다는 출력이 이제 3배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3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단상으로 공급했을 때보다 전력에서 나오죠. 비용은 한 75%면 이제 단상으로 3상 전력을 이제 동일한 전력을 공급할 때 3상으로 하게 되면 75%의 비용으로 동일 전력 공급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동기 쪽 회전자계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등등의 어떤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에너지의 큰 흐름 또는 큰 에너지는 다 3상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상이 좋은데 반면에 치명적 단점이 있죠. 불평형으로 인해서 어떤 고조파가 나타났을 때 그 고조파 성분이, 즉 불평형이 심화되게 되면 고조파 성분이 커지게 되는데, 그럴 때 잘못하면 결상사고나 특정선의 과열로 인한 어떤 과열로 인한 화재나 폭발에 대한 위험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단상을 쓰자니 에너지가 너무 작고 3상을 쓰자니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근본적으로 불평형을 없애버리면서 단상보다는 큰 힘을 낼 수 있는 게 2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기철도에서 많이 쓰여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전기 파트에서도 문제 출제가 충분히 많이 됐었는데 전기철도 기사라는 자격증이 생기면서 그 얘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전기 기사 쪽에서는 새로 나오는 이제 신출 문제 형태 또는 이제 틀리게 하려고 강제로 틀리게 하려고 하는 문제 정도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 3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이 3가지가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포크 결선은 3상에서 6상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정답은 4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용 정리상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결선법 종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1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권수와 같은 두 대의 단상 변압기로 삼상 전원을 이상으로 변압하기 위해서 삼상 전원을 이상으로 변압한다. 스코트 결선을 할 때 T자 변압기의 권수는 전권수의 어느 점에서 택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준다. 그때 그 3상으로 쓸 때 변압기니까요. 권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상으로 쓸 때 권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상으로 쓸 때 어떤 결선? 스코트 결선. 그 스코트 결선 다른 말로 T자 변압기라고 하니까 AT라고 하자. 그러면 그 AT라고 하는 T자 변압기 권수는 전권수. 그 전권수가 A예요. 전권수 어느 점에서 우리가 통상 두 대 가지고 또는 이상 가지고 이상이다 그러면 왠지 두 대의 개념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대 하면은 여러분 무슨 결선? V결선 기억나시죠? V결선 하면 유명한 숫자. 그렇죠? 0.866, 0.577.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해요? 0.866.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우리가 지금 스코트 결선의 결선도 그림까지 막 그려서 수식 정리를 디테일하게 설정, 그럴 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T자 변압기 나오면 권수비는 0.866의 권수비 A의 곱이다. 0.866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정답은 4번. T자 변압기는 0.866. 그렇게 외워서 정리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28번 문제도 간략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번 문제 보시죠. 스코트 결선에 의해서 3300V의 삼상 전압으로부터 200V 40kVA 용량을 갖는 전력을 얻는 경우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이라고 했어요.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AT. T자 변압기는 스코트 결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전 권수비에다가 2분의 루트 3 또는 전 권수비에다가 0.866. 그럼 전 권수비는 뭐겠습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권수비죠. 권수비는 지금 전압비로 준 거예요. 전압 숫자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3300의 삼상으로부터 200의 전력을 얻어 쓴다라고 했으니까 3300 집어넣어서 200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분의 3300. 그럼 이제 이걸로 들어가면은 0.866 곱하기 200분의 3300.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간략하게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느냐? 14.3 정도가 설정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간략하게 생각하세요.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브리지 결선. 그때 스코트 결선에서 물어보는 건 스코트 결선, 즉 T자 변압기의 권수비, AT는 전권수의 0.866배다. 거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뭐 문제풀이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29번은 뭐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30번 문제가 됩니다. 문제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거 못 풀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일단 문제 읽고 답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금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여 3150V 평형 3상에서 210V 평형 이상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각 변압기 1차 전압과 2차 전압은 얼마가 될 거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문제에서 지금 표현했을 때 정답은 2번이 설정이 됩니다. 좀 주자 변압기하고 이제 뭡니까? T자 변압기로 이제 구분해서 값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측에 3150, 2차 측에 210. 그러니까 주자 변압기, 기본 변압기예요. 기존의 변압기. 3150, 210. 그 다음에 T자 변압기. T자 변압기에서는 이제 그 전 권수, 즉 주자 변압기 부분에 권수비 0.866배, 2분의 루트 3배죠. 2차 측은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권수비 적용이 주자. 그 다음에 T자는 0.866배 1차 치기. 그렇게만 여러분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하실 것도 없습니다. 아, 나 모르겠다. 그럼 빼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130번 문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131번 문제. 변압기 결선 중에서 육상측 부하가 수은 정류기일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3상에서 6상으로 변환시키는 거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포크 나오면 팍 찍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크 나오면 찍는다. 좀 잔인한 얘기죠. 포크로 찍는다. 그래서 이제 육상측 부하가 수은 정류기일 때 주로 사용되는 결선법 포크 결선. 뭐 이건 간단하게 답만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은 정류기 얘기도 이제는 나오면 안 될 문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예 지금 쓰지 않죠. 실리콘 정류기가 이미 자리를 다 잡은 지 한 몇십 년 됐으니까 수은 정류기 실리콘 정류기 나오기 전에 쓰던 거거든요.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132번 문제. 3상 전원에서 6상 전압을 변압기 결선으로 얻고자 한다. 불가능한 결선은 이라고 했고요. 3상에서 6상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스쿼트 결선은 언제 쓰던 거예요? 3상에서 2상 쓰던 거죠. 정답은 3번. 이런 형태로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는 것과 3상에서 6상으로 바꿔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13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설정하셔서 잘 기억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변압기 병렬 운전 및 변압기 결선의 변환 쪽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행된 부분 중에서 일단 변압기 병렬 운전의 어떤 기본 조건 여러분들이 꼭 좀 외워주시고 병렬 운전 시 필요한 용량 계산은 여유가 되시면 하시고 여유가 안 되면 빼버리시고요. 그 다음 결선의 변화는 3상에서 2상으로 바꿀 때 뭐 있느냐. 그 정도가 중요한 거죠. 그럼 T자 변압기 나오면 전권수의 0.866배. 그 정도까지만 좀 설정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은 스킵할 건 스킵하시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